네, 머니마스터 3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우려는 기후였을까?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12시경만 하더라도 오름폭을 반납을 하면서 어제 우려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그려가는 구간에 놓여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매도 강도를 키우면서 시장을 하방 압력으로 계속 부추겼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외국인 코스닥과 선물시장 쪽으로 순매수로 다시금 전환이 됐다는 점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금 미국 상무부 루트닉 장관이 캐나다, 멕시코와 우리는 협력을 할 의사가 있고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관세 전쟁이 누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또한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장 초반 대비해서 빨간불이 진해졌죠. 코스피가 2,555포인트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744포인트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 오늘 확실히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긍정적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 외국인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동반사자로 전환이 됐고요. 선물 시장까지 매수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나홀로 팔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실 텐데요. 열어보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장중 3%까지 낙폭을 확대하다가 장중 반등을 해줬습니다. 한 1%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AI에 대한 거품론을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구글이 AI 그리고 클라우드 핵심 사업부에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AI 쪽으로 힘이 다시금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반등, 오늘 우리 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현재 3% 가까운 상승,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죠. 성장에 대한 우려를 가져가면서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안에서는 제약바이오의 강세로 연결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2%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현대차, 기아 하락을 했었죠.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2027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 미룰 거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에서 전해졌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재차 반등 구간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인터배터리 2025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호재라든지 상승을 보여줄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구간 약보합선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현재 상승, 그리고 네이버가 1.4% 반등이고요. 미국에서는 성장주들이 지금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증시 안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체크가 되고요. 어제 장에서 강했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일까요? 오늘은 2.7%의 하락이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볼 텐데요. 코스닥이 역시나 좋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알테오젠 HLB 2%,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2시경만 하더라도 하락이었는데요. 현재 에코프로가 1.3%의 상승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장 초반에 개장 직후에 한 8%의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로봇주로의 매기가 쏠릴 것인가라는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던 오늘 장 초반이었고요. 아쉽게도 현재는 오름폭을 반납했습니다. 2%의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나와 있는 종목들 역시나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6%의 상승이고요. 어제 시총 10위권에 진입을 했던 파마리서치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도 마감 전략 세워드릴게요. 머니마스터 3부 함께 하시죠.
네, 체크메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채기 마스터님과 함께 보시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채기 네. 마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완화 가능성에 다시 한번 양시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상당히 시장에 강하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장이 크게 요동을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거기다가 또 이제 지표까지도 조금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겹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또 이제 갑자기 또 한마디 했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 있어서 좀 감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이후로 해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이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방향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수요일 오늘 아직 안 끝났죠.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한 3일 정도에 걸쳐 가지고 그날로 매수를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계좌에 좋은 숫자가 찍힐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핵심 종목 오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핵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딥노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료 진단 판독 보조 및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을 하고 있는 솔루션 개발하는 의료 사업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면은 좀 상승이 나왔었어요. 이달 초에, 지난달 초에 좀 나왔다가 그 뒤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하나 이제 뉴스가 나왔죠. 올해 이제 5월 10일부터 해서 5월 15일에 미국 하와이에서 국제 자기 공명 의학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딥노이드가 퇴행성 뇌질환 연구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연구에 대한 그 초록 세편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를 통해 가지고 치매 및 파킨슨성에 대한 퇴행성 뇌질환 전민 진단을 위한 AI 기반 자기 공명 영상 분석을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딥러닝을 좀 활용해 가지고 제한된 영역에서의 자율 강조 영상 신호 확장을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값수인 트랜스포머 기반에서 빠른 자율 강조 영상 보고 연구도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딥노이 쪽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초록 채택은 신경과학 AI 솔루션 분야로서 연구 역량을 확장할 결과다. 그다음에 추후 치매 및 파킨슨성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 AI 솔루션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뇌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주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좀 치매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들도 많이 이제 발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료 쪽에서도 이 AI 쪽으로 기반을 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사업을 좀 하는 쪽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가의 좀 흐름을 보면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월 6일 정도에서 차트를 보면은 9,900원까지 찍고 그대로 지금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61선과 120선에 어느 정도 지지가 지금 받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시장만 방향이 조금만 돌아서 준다고 하면은 딥노의 주가도 좀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보면 작년, 재작년이죠. 9월 8일까지 16,000원까지 갔다가 하락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이 가격대까지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상승에 대한 부분이죠.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간 조정을 살짝 주면서 주가의 방향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딥노이드 받아봤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모멘텀이 많은데요. 오늘 오후장에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JLK를 말씀드리겠습니다. JLK 같은 경우도 AI 붐이 불었을 때 23년도에 상당히 좀 상승세가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작년에 사업까지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나왔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가격 조정은 이미 나왔고요. 이제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만 벗어난다고 하면은 주가의 좀 방향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의료 인공지능 분야를 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뇌 경막하 출혈 검출에 대한 AI 솔루션 FDA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로부터 CT 기반에서 뇌 경막 출혈 검출 솔루션에 대한 의료기기 승인을 좀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AI 기반에서 SDH 솔루션을 활용하면 판독 속도가 기존 대비해서 약 30% 이상 상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응급 뇌출혈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확보에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요즘 이제 환자분들이 뭐 암 환자분들도 많고 하지만은 이 뇌출혈 또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뇌출혈 좀 환자분이 좀 있긴 하는데 이게 뇌출혈이 왔을 때 이 골든 타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빠르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식물인간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뇌출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골든 타임을 좀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 FDA 인증을 승인함으로 있어서 FDA 인증 제품을 7종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비용 대비해서 수익성이 높은 라인업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쪽으로도 공략을 넓혀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또 수익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지금 보면은 주가가 7% 넘게 시가를 높게 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시가 대비에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지지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자리 한 6,800원 정도 이 부분이 지금 지지를 지금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기간 조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뭐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기간 조정에서 방향은 얼마든지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JLK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JLK 받아봤습니다. 미국 FDA 승인 소식이 나오면 또 주목해 보셔야겠죠.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핵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녹십자 엘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 그룹이죠. 녹십자가 있고 녹십자 엘빙도 있고 녹십자 관련해서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약품 생물학적인 제재 및 제조를 하고 판매를 좀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하나의 또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에스테틱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주력 제품을 보면은 라인액의 용량을 좀 확대를 하고 제형 변경 인상을 좀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2.5mm의 앰플을 최대 10mm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정맥 주사를 투여를 하고 용법을 추가해가지고 적응증 및 사용자를 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테틱 사업 부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에 75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수출을 좀 확대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을 했는데 마침 또 그 계획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해서 가동이 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HA 필름이 라인에게 중국 진출이 좀 가속화될 전망이고 기존 이제 유통망을 좀 통해 가지고 시장을 좀 확대를 하고 점유율 확대를 하고 신시장 개척을 통해 가지고 25년도에 실적이 좀 예상치가 되겠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 약 한 1,724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8.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약 한 167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9.7% 정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앨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예상치가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장만 어느 정도 도와준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좀 흐름을 보면은
자, 9월 20일입니다. 지난해 여기에 이제 13,870원 찍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나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8,200원 정도 또는 8,000원 정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지대를 잘 활용하면은 주가의 좀 방향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수급 쪽으로서도 어제 오늘 지금 외국인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뭐 개인들은 어제 좀 매도가 된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 오늘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도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넉십자 엘빙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장 핵심 종목으로 녹십자 웰빙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여쭤볼 텐데요. 그 전에 승패 원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체크메이트 승패 원칙입니다. 출연 시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깁니다. 그리고 5% 미달 시 1패로 정합니다. 자, 이제 하채기 마스터님의 대망의 첫 번째 단타 공략주 여쭤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클로봇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고를 좀 드릴 때는 이 정도까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은데, 지금 갑자기 지금 20% 넘게끔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 서비스 컨설팅에서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기술 및 맞춤형 하드웨어 디자인까지 해서 지능형 로봇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이 되겠는데, 오늘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뉴스가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스틱하고 제조 물류 사업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세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인 레인 로보스틱하고 그다음에 제조 물류 로봇 산업 발전 및 공동 비즈니스 창출을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삼성 레인보우 로보스틱과 삼성이 인수를 하죠. 어떻게 보면 삼성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협력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력을 통해 가지고 25년에 좀 더 체계를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시장 확장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좀 밝힌 부분인데,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작업 제어 시스템, 통합 관제 솔루션 개발을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스틱 같은 경우는 자율 이동 로봇 하드웨어 및 드라이버 개발을 좀 하겠다라고 회사에서 발표를 했고, 또 클로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AMR 로봇과 클로버의 자율주행 솔루션이죠. 카멜레온 및 클라우드 기반에서 솔루션 크롬스를 결합해가지고 제조 물류산업 자동화를 보도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확장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요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택배에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서울 강남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배민 같은 경우도 이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강하게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 자율주행 로봇으로 해서 택배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 배달하는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2월 10일에 22,300원을 찍고 나서 좀 조정이 좀 나왔었어요. 네, 오늘 이제 기점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상승에 이제 오파가 있고 이제 하락에도 이제 오파가 있는데, 자, 여기 기점으로 해서 작년 12월 23일에서 한 번 상승을 나왔죠. 1파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이 나왔고, 이제 세 번째 상승이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졌다가 또 줄었다가 또 터지고, 그다음에 또 줄었다가 터지는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고, 그다음에 수급에서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지금 오늘까지 상거래를 들어오면서 시세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세가 나오는 자리, 요 자리를 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오늘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 구간을 좀 활용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지금 가격대에서 살짝 내려왔을 때를 좀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가격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는 좀 낮습니다. 16,700원 정도의 매수를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000원 잡으시고요. 손절은 16,340원 잡고 대응하시는데 이거는 종가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창희 마스터님의 오늘 첫 번째 단타 공략주 로봇주 안에서도 클로봇 받아봤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6,340원 주셨습니다. 이 점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하창희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 또 받아봤고요. 그 안에서도 클로봇 주셨습니다. 오늘 레이보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이 시세를 강하게 분출을 해줬죠. 오전장 중에 7, 8%의 큰 폭의 상승률 보여줬었는데요.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제조 물류 로봇을 협력한 회사라고 합니다. 사실 클로봇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강남권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이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이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솔루션 그리고 작업 제어 시스템 등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집중해 보셨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MOU 체결했던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겠죠. 이 점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16,700원 주셨고요.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340원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셨는데요. 이 점까지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머니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유경훈의 머니마스터, 머니포인트 함께하겠습니다. 유경훈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번 주에 딱 중간이 오늘인데요. 오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네. 장 초반 대비해서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이제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좀 잘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했던 이슈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의회 연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첫 그 임기 이후에 첫 의회 연설이었었는데 확실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할 때부터 그 연단에 서기까지 시간이 한 5분 이상 소요가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박수도 보내고 또 환호도 하고 마치 그 우리 뭐 스포츠 경기할 때 선수 입장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의회 분위기가 굉장히 좀 뜨겁지 않았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어떠냐면 상원 하원일 전부 다 이제 공화당이 지금 이제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분위기가 완전히 뭐 열광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기대했었냐면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 중에 하나인 LNG 테마, 바로 이 가스관 테마 이쪽을 트럼프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하게 되면서 LNG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뭐 강관, 철강 이런 것들이 일제히도 오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일단 시행은 되었으나 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보다 실제 그 협상단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또 이르면은 그 내일 그 우리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멕시코나 캐나다 쪽의 관세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만약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펜타닐 같은 마약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면은 관세를 완전 철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좀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오늘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광물 협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 이쪽은 제가 확인되는 기사들은 없어서 보고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요거까지 잘 이행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일시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우려들이 좀 누그러졌다. 그리고 평화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번에 광물 협정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는 한다고 했어요. 네. 우리는 하겠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직은 확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라서 확실하게 이 서명을 하는 것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할 거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과 이런 좀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그런 전략들을 많이 썼던 걸 생각하면은 저도 결국에는 서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아침에 재건주가 좀 일제히 급등했던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 증시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증시가 반등하기 이전에 암호화폐가 먼저 좀 반등을 했어요. 네. 특히 어제 미국장 보시면은 엔비디아랑 이런 것만 좀 올라가고 대부분 다 빨간색으로 다 하락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반등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암호화폐를 전략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또 관련돼서 시세가 일제히 올랐다가 약간 떨어졌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암호화폐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최근에는 어떤 증시의 대안이라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하나의 또 주식 같은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일단 위험 자산, 주식 투자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좀 가라앉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의 의회 연설과 또 관세에 대한 우려가 낮아진 거 이런 것들은 종합해서 보시면은 지금 장이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을 좀 보니까 오늘 기관들이 오후 들어 좀 사더라고요. 오전에는 많이 사지 않았었는데 오후로 가게 되면서 매수를 하게 되겠고 그러면서 양시장이 지금 1%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심할 여지 없이 네. 상승 추세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에 올라탄 국내 증시라면 오히려 지금 들고 있는 현금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최근에 한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매가 좀 있었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라가더라도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는 이게 편안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많이 좀 요동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 미국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침체 또 이슈가 또 터질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한 번 더 밀린다면 저는 남은 현금이 있으시다면 그때 투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때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걸 확인하고 사는 것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하게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 증시는 한국 주식은 싼 주식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건 맞으나 비중 조절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떠한 변수가 탄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는 그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유경훈 마스터님 너무나 수익을 잘 주고 계시잖아요. 소문났어요. 지금 수익이 너무 좋다고. 네네. 오늘도 AS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수익 123% 돌파가 됐습니다. 자, 네네. 오늘 장에서도요. 잘 갔어요. 지금은 3%가량의 조정이지만 오늘 장 초반에 다시 한번 신고가 70만 9천 원이 돌파가 됐거든요. 네네. AS 세워볼게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사지는 말고 네. 이제 있는 분들은 급락할 때만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전략을 드렸었던 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뒤로 이제 주가가 금요일 날에 폭락이 한번 나왔었다가 빠르게 회복돼서 어제 급등을 하고 이제 오늘도 신고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국방비를 늘린다고 하고 있죠. 원래 GDP 2%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2.5, 3%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크라이나의 평화와는 좀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재건주랑 방산주가 약간 서로 반대로 움직였던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온다면
더 이상 국방비를 늘릴 이유가 없지 않겠냐. 네. 이렇게 논리가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건데 최근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이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들만의 그런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독일의 그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뭐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늘리는 거는 우크라이나 평화와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아직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 주식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굳이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 또 대표 방산주라는 걸 생각하면은 예. 대장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를 다시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거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여전히 목표가 80만 원 이상 보고 있는 거 지난번 설명드렸었고요. 제일 높게 제시한 곳이 이제 82만 원까지 제시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 가장 최선호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네.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왔을 때는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고 손절가만 제가 62만 원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었는데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62만 원을 다시 한번 제시 드리고 싶고요. 그 자리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지난번에는 운 좋게 살아났지만 이번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2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세가 완전히 깨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고점을 좀 뚫어놨기 때문에 네. 위쪽으로 70만 원 위쪽으로의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살짝 돌파했었는데 과연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 우려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의구심을 좀 해소해준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80만 원 이상 본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제일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더 간다. 그러니까 조금만 한번 사볼까? 여기서 조금만 수익 내고 나와야지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80만 원을 넘어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 75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분명히 저는 언젠가는 82만 원 넘어갈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게 이번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 또는 비중 축소 그리고 방산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직 오르지 않은 방산주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지 않을 방산주,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네, 오르지 않은 아직 덜 오른 종목도 그럼 지금 말씀 주실 수 있어요? 몇 가지 종목 제가 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예전에도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수익 실현했던 종목인데 파이버 프로 한번 파이버 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버 프로만 우리 이 방송에 나와서 한 3-4번 정도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부에서도 말씀 주셨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잘 갔거든요. 그래서 드릴 때마다 수익 났던 종목인데 파이버 프로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차트들을 쭉 보시면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투매의 순간들이 한 번씩 와요. 예. 이 파이버 프로는 대형주가 아니라 소형주다 보니까 중간중간마다 이 변동성이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트 보시면 지난 2월 28일 날에도 한번 급락이 좀 있었어요. 분명히 투매가 발생을 했었는데 화요일 날 바로 10% 정도 살려주면서 투매 구간을 완전히 살려놨고 지금 방산주가 올라가는 거랑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이버 프로는 원래 최근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다 그렇게 많이 얘기들이 됐었는데요. 이 종목은 실제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방산 업종이에요. 그리고 실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는 천궁 미사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납품이 들어가는 그런 부품주이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에 가 있다. 파이버 프로도 신고가에 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 쪽에서 차트가 괜찮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으신다면 저는 파이버 프로를 지금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보니까 좀 전통적인 옛날 잘 갔던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한일 단조 같은 것들. 네. 요게 이제 오랜만에 어제 들어요.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은 물론 약간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종목도 저는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오늘은 좀 별로입니다만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은 네. 한번 단기 투자로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분 좋게 일부분 수익 챙기시면서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 신규 접근은 아니다라는 답변 받았는데요. 덜 오른 방산주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파이버프로 그리고 한일 단조도 괜찮다고 말씀 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3시 40분에 우리 유경훈 마스터 무료 공개 방송하십니다. 그때 들어오셔서 이 가격들 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하세요. 자, 우리 두 번째 AS 가볼게요. 네. 두 번째는 오늘도 강해요. APR 보겠습니다. 자, APR 오늘 장중에 63,000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7% 가까이 올라간 흐름이었었고요. 지금 자리에서 우리 수익은 한 17%, 18%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 종목도 역시나 끌고 갈까요? 그렇죠. 지금 K뷰티가 어찌 보면 제일 기복이 없는 테마일 수 있어요. 다른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관세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K뷰티가 요즘 잘 나가잖아요. 근데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것들은 미국이 수입하는 규모를 봤을 때 한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내고 있는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렇지만 미용기기나 화장품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규모가 정말 작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걸 수출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K뷰티는 아직은 미국에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관세 순위권에는 아직 들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뷰티는 아직은 할만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오늘도 사기 되게 괜찮은 날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APR은 지난번에 이제 화장품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한 그런 뷰티 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최근에 그 APR이 요즘 주가가 되게 잘 가고 있어가지고 네. 무엇 때문에 잘 가는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일본에서 매출이 잘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틀 전까지 3월 3일까지의 그 매출액을 좀 측정한 걸 봤는데요. Q10이라는 그 일본의 그 쇼핑몰에서 체크한 거를 좀 보니까 누적 판매 금액 지금 탑5 중에서 2등이랑 5등이 전부 다 APR의 메디큐브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두 가지가 5등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일본에서 판매 반응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일본 이외에도 또 다른 국가들에 대한 좋은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B2B 매출, 일반 소매 판매가 아니라 이제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B2B 매출이 올해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APR이 최근에 해외 진출, 해외 글로벌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의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인증을 획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CPMP라 그래가지고 그걸 획득하게 돼서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27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에서의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유럽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APR의 주가는 저는 현재 구간이 아직도 저렴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APR에 대해서 상장 초기에 노무라 증권에서 그때 목표가를 거의 9만 원 가까이 제시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직도 증권가에서는 그거보다 높게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높은 수치이거든요. 증권가에서는 많이 제시해봤자 뭐 7만 원대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 저는 나중에 실제로 9만 원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실적이 정말 잘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일단 저는 원래는 6만 5천 원으로 처음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6만 9천 원으로 한번 제가 상향을 시켰어요. 그리고 현재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는 그대로 6만 9천 원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5만 6천 원을 제시했었는데 조금 요거는 높일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그대로 6만 9천 원 네. 드리기로 하고 손절가의 경우는 5만 6천 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드렸는데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뭐 오늘도 제가 사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좀 올랐으니까 내일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음봉 매수하신다면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APR, AS 받아봤습니다. 지금 자리도 진입 가능하나 어느 정도 음봉으로 전환이 됐을 때 들어가 보자 말씀 주셨고 저희 벌써 APR 2차 목표가 나갔습니다. 69,000원 그대로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AS 가볼 텐데요. 세 번째는 우리 꾸준히 AS 가고 있는 종목 풀무원 볼게요. 풀무원이 12월에 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AS 드릴 때마다 어떻게 이 가격에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서 주셨어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너무 놀라워요. 오늘도 잘 갑니다. 19,000원이 돌파가 됐었고 그 네네. 언저리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네, 수급이 좋더라고요. 지금 풀무원이 계속 잘 가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실적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 우리나라 이 K푸드 대표 종목이 이제 불닭볶음면이잖아요. 삼양식품. 그래서 삼양식품이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풀무원 같은 종목들이 또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미중 간에 또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수혜가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이죠. 중국이 미국의 곡물 기업 세 곳의 대두를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목재 그리고 이 대두 여기에서 뭔가 안 좋은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관세 매겼으니까 우리도 맞불 관세 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껄쩍지근한지 어떤 핑계를 좀 대면서 이제 대두 수입을 중단하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대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같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음식료 업종들이 같이 또 올라간 효과들을 보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뭐 대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무원은 저는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플러스 최근에 K푸드 관련주가 올라가니까 같이 가는 거 거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관세에 대한 걸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로 저는 풀무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풀무원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대상 그리고 이제 CJ 제일제당 이 기업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이제 큰 기업들 중에서는 이 세 기업이 현재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삼양식품이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살아있는 한 K푸드는 아직 더 갈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삼양식품이 지금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89만 원 정도 형성돼 있고 오늘만 주가가 5% 이상 상승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많이 올랐죠. 이 종목이 예전에 얼마짜리였나 살펴보면은 얼마였나요? 작년 이맘때가 작년 3월 초 생각하면은 그때가 17만 원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또 1년 전으로 가보면은 네. 그때는 뭐 12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90만 원, 네, 100만 원. 90만 원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저는 많이 안 사 먹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사 드시는 게 아닌가. 제가 사 그리고- 먹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해외 진출이 되면서 해외 매출이 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여기 영향을 좀 줬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K푸드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고 대상도 한번 볼게요. 네. 대상의 경우는 작년에 좀 K푸드 인기가 있었다가 최근에 좀 뒤늦게 올라오고 있는 약간 풀무원이랑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종목으로 생각이 돼요.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상도 잘 가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풀무원이 이제 그 다음인데 풀무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죠? 예. 아무래도 시총이 좀 더 가벼우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현재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팔으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올해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전략이랑 똑같이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제시를 드렸고 손절가의 경우는 17,000원 제시드렸었는데 지난주랑 동일한 전략 나갈 거고요. 17,000원 이번에 혹시 깨나 싶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장에도 거기를 깨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17,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 이탈한다면은 미련 없이
빠져나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21,000원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풀무원으로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얼마나 기분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는 계속해서 욕심낼 수 있는 자리 말씀 주셨고 목표가 21,000원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AS는 대한전선 볼 텐데요. 대한전선은 현재 자리 한 2%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양봉, 오늘도 양봉, 최근에 많이 눌렸다가 다시금 올라가더라고요. 대한전선 지금 수익은 한 10%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자리 역시나 홀딩일까요? 이 종목이 이제 그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근처까지 왔는데 네. 다행히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이다 싶어서 다시 한번 AS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대한전선을 처음 이제 들었을 때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쯤에 한번 드렸었고 수익을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를 2차로 공략했던 게 이제 2월 초에 드렸었어요. 그리고 좀 가다가 내려온 상태거든요. 대한전선이 이번에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전력 그리고 전선, 전력망,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최근에 악재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딥시크가 등장하고 나서 저런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미국이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이런 케이블 회사들,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이 케이블 회사들한테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전선 회사들 중에서 미국으로 납품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비중이 작거나 전체 사업 영역 중에서 굉장히 작거나 또는 실제로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선주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회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밝혔어요. 우리는 국산 재료만 사용하고 있다.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 전선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 터지더라도 이쪽은 관세 무풍지대인 영역이고 그 영역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기업이 바로 대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이번에 그런 부분 때문인지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어제 오늘 반등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누적 수주량이 엄청난 거에 비해서 올해 주가가 생각보다 잘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추천 한번 했었을 때도 그때도 아쉽게 이제 목표가는 도달하지 못하고 좀 내려오게 돼서 다시 한번 추천했던 것들인데 실적이 좋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2025년도 역시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사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또 애플, 인텔, 뭐 정말 많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루머가 있긴 했었어요. 엔비디아가 더 그런 규모를 좀 줄이는 게 아닌가 있긴 했었었는데 바로 이제 해명도 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 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뭐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네.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망 관련주들도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추천드렸을 때랑 지금의 상황은 똑같아요. 주가만 좀 떨어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사도 좋은 가격대 또는 지난번에 샀는데 좀 빠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당시에 목표가 15,000원 드렸었는데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15,000원 제시드리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역시 지난번과 같은 가격대인 11,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입도 추가 매수도 네. 가능한 자리 대한전선 받아봤는데 자 그럼 마스터님 지금 자리 전선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반등의 시간이 왔다고 봐야 되는지 구리 선물 가격과 연동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이어서 구리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 속에 막 구리 선물이 뛰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구리라는 게 결국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런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어차피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좀 가격 상승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전선 관련주들을 두 개를 좀 꼽아 보자면은
LS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이 종목이 원탑 투탑입니다. 네. 대한전선은 이제 실제로 잘 하고 있지만 뭐 과거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LS 일렉트릭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일단 대장주예요. 그리고 주가는 현재 신고가를 얼마 전에 기록을 했고 네.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전선도 똑같죠. 같이 빠졌다 같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선 전력망 쪽으로 다시 한번 돈이 들어오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LS 일렉트릭이 살아있다? 그거는 전선주 아직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종목이 전력 전선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전력망 관련 매출이 작년에 제일 많이 늘어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어제 오늘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이쪽이 좀 아직 살아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두 종목이 원탑 투탑입니다만 주가가 신고가를 얼마 전에 기록을 했고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등했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좀 의문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대한전선이 바닥에 있잖아요. 네. 그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전선은 사실 실적만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제가 뭐 15,000원 목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뭐 효성중공업 신고가 가 있고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저는 2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이쪽은 전력이나 전선 이쪽은 아직 투자하기에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선주까지 전략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자, AS 종목들이 더 있는데요. 그 다음은 디어유 볼게요. 디어유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로 말씀을 주셨고 이때 우리가 수익 꽤 났습니다. 4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디어유가 좀 빠져서요. 네네. 전략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어제 좀 급락이 났었어요. 네. 어제 10% 넘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좀 저도 좀 아쉬움이 있었었는데 어제 10% 넘게 급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살려놨고 네. 오늘 스타트 되게 좋았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뭐 트럼프 관세나 이쪽으로 다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엔터주가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대신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그러니까 한국이랑 중국이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소식들이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 그리고 뭔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소식들이 들리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현재 한중 관계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달에 이제 중국에서 뭐 문화사절단도 오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에이펙 정상회담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 또 여러 실무진들이 접촉이 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는 관세 무풍지대로서의 엔터주의 경우는 빠질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딱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디어유를 드렸을 때가 처음 드렸을 때가 2월 초반 그때 바닥에서 막 올라갈 때 드리고 나서 수익을 한 차례 내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 넘게 수익 냈던 구간들을 못 챙기신 분들은 이번 하락 구간을 잘 노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어제 손절가를 한호가 터치를 하긴 했었어요. 제가 28,000원 손절 드렸었는데 27,950원으로 살짝 갔다 오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이탈했다고 보기에는 잠깐 수급이 쏟아지면서 투매가 좀 나오고 또 이 종목이 지금 신용이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네. 좀 신용 반대 매매까지는 아니지만 신용 투자자들의 어떤 손절 물량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언제 많이 샀을까? 당연히 이때겠죠. 2월 20일 날 그때 이제 한한령 관련해 가지고 그때 주가가 5만 원 넘어갔을 때 여기서 신용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주가가 4만 원 밑으로 깨지니까 단기간에 손실이 갑자기 막 30-40%가 돼버리니까 손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에도 손절 물량들 받아내고 나면 다시 한번 주가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4만 원 근처에서 좀 머물다가 다시 한번 5만 원 넘어갈 때 팔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종목은 이제 엔터 쪽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게 실적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엔터사들 보면은 전년 대비 실적이 다 감소했는데 네. 디어유만 잘 버티고 실적이 늘어났어요. 그걸 제가 제일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목표가를 뭐 6만 원 이상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목표가를 조금 상향시켜서 5만 4천 원으로 그렇게 제시를 드릴 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동일한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제가 3만 8천 원으로 좀 짧게 제시를 드렸었는데 네. 이 구간은 웬만하면 깨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탈하게 된다면은 또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은 또 추가 AS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디어유 AS 해봤고요. 하나 더 가볼게요. 휴메딕스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오늘 4% 넘는 상승으로 4만 원 돌파가 됐다가 현재는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네. 받은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네요. 보니까 2월 27일에 받아서 7%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이 되게 좋아요. 네. 좋은데 이제 이미 갈 만한 종목은 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간 걸 찾다가 이제 찾게 된 게 휴메딕스라는 종목이고요. 휴메딕스는 이제 그 필러, 보톡스 이쪽에 관련된 종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업종에서 제일 대표주가 휴젤입니다. 휴젤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2등, 3등 기업이 이제 메디톡스 네. 그리고 대웅제약 요 두 기업인데,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은 서로 소송 때문에 서로 자기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젤이 저 위에 신고가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러 시장 쪽은 현재 우리나라는 약간 레드오션이지만 중국이라든지 또 해외 진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휴메딕스 역시도 작년에 해외 진출을 통해서 작년에 필러 매출만 45% 증가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겠고요. 작년에 중국 진출, 그리고 올해는 태국이랑 또 베트남, 거기다가 이제 남미 쪽에 브라질까지 현재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올해는 굉장히 실적 성장이 더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실적 매출은 전부 다 국내 매출로만 이루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향후 기대가 되는 거고요. 국내 매출, 국내 아무리 시장이 레드오션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실적만 6년 연속 상승한 기업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외 매출까지 추가가 된다면은 주가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휴메딕스의 경우는 저는 일단 휴젤이 대장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휴젤이 살아있는 한 휴메딕스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휴메딕스는 추천드리고 나서 좀 올랐어요. 어제하고 오늘 잘 가긴 했는데 뭐 지금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매수가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5만 원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5만 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3만 4천 원 드릴 텐데요. 차트 하단에 보시면은 3만 5천 원 아래쪽으로 지지 구간이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3만 5천 원 아래쪽으로는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밀린다면 좋지 않으니까 손절가는 3만 4천 원, 목표가는 5만 원 이렇게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메딕스 전고점 넘어서는 가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S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 조금 이따 3시 40분 우리 유경훈 마스터의 무료 공개 방송 다 들어오셔서 전략들 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리포트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리포트 읽어보시죠.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어제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 드렸었죠. 이 광물 협정이 무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재추진에 대한 가능성이 돋보이면서 오늘 재건주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두 종목 꼽아봤고요. 같은 증권사 리포트인데 제목은 굉장히 재밌게 지었더라고요. 우선 하나투자증권의 HD 현대건설기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무엇을 갖고 있나? 바로 인도 법인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모멘텀 주목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4분기 실적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4분기 매출액 7,891억 원, 영업이익은 35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한 19.5% 정도 하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시장 기대치 하회 요인으로는 선진시장 그리고 신흥시장 모두 수요 회복이 좀 지연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하가 좀 감소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 소진 및 경쟁 심화로 인한 판촉비가 증가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5억 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좀 나타났고요. 다만 리테일 판매 촉진으로 인해서 선진시장 딜러 재고의 절대치는 작년 고점 대비 15%에서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이던스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제품 포트폴리오도 열심히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나라별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북미에서는 메가딜러를 구축하고 독일, 프랑스에서는 시장을 역시나 확대할 계획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칠레를 중심으로 판매 거점을 더욱더 활성화한다라고 하고요. 북미와 유럽에서는 커스터미제이션 센터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널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 아웃퍼포먼스 전략 강화에 따른 성과가 올해 기대가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건설기계는 인도 굴착기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도에서 인도 총리 나렌드 모디 총리가 세 번째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이제 또 집중하고 있는 총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도 신규 맥스 현지 모델 개발 및 역외 수출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리포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에도 울산 공장이 또 있죠. 울산 공장이 올해 1분기 말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형 장미 생산을 통한 볼륨 및 수익성 개선이 역시나 기대가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전 관련돼서 업사이드 리스크를 경계하기에 적합한 선택지다라고 현대건설기계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88,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3개월 차 주가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HD 현대건설기계 3개월 주가 차트 약간은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줬다가 그래도 올해 들어서 상승하는 모멘텀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던 덕이었겠죠. HD 현대건설기계, 특히 이 HD 현대그룹주 안으로 기대감이 좀 가득한 올해 모멘텀인데 리포트에서 말해줬던 포인트 위주로 건설기계가 목표 주가 88,000원까지 하루빨리 터치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리포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고요. 아까 현대건설기계가 인도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현대인프라코어는 엔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4분기 실적 역시나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가이던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았는데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엔진 쪽 왜 기대해 볼 만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매출액 9,3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시나 4.3% 정도 감소한 결과치를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은 109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는데요.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부합했으나 영업이익 쪽에 좀 크게 하회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딜러 재고 감축을 위한 리테일 프로모션 비용이나 신제품 개발 비용 탓에 영업 손실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 4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335억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매출액 목표 대비 영업이익률 목표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건설기계 쪽은 선진시장 컴팩 및 중국 소형 휠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로 자리 잡고 있고요. 엔진은 방산 및 발전기용 엔진 모멘텀 지속에도 신기종 투자에 대한 상각이 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미와 중국에서는 업사이드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진 공장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프라 코어의 엔진 사업부가 올해 매출액 1조 2,169억 원을 달성해
줄 것으로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성 높은 발전기용이라든지 방산용의 수출 확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인프라코어는 지난 12월에 또 1,412억 원 규모의 군산 공장 내에서 엔진 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곳에서 연간 방산용은 120대 그리고 초대형 발전기용이 1,250대 생산이 가능할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이 양산 돌입에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이 엔진 공장이 굉장히 또 키워드다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모먼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주가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일주일 주가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희망이 좀 잃은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제 재건주들이 굉장히 또 힘을 못 보여줬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코어의 목표 주가는요. 1,200원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1,200원까지 1,000원밖에 남지가 않았죠. 이 기세면은 1,200원을 하루빨리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는데요. 한번 엔진 공장 등 이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HD 현대그룹주 안에서 인프라코어 그리고 건설기계 리포트 읽어봤고요. 이어서 파이널 타겟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지막 승부수 파이널 타겟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경훈 마스터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인데 오늘도 기대를 해볼게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뭐 모든 뉴스를 통틀어서 이게 제일 강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LNG 프로젝트, 네. 알래스카 쪽에 수조 달러죠. 수조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실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종목은 동방선기 가져와 봤습니다. 동방선기. 네. 오늘 다 강하잖아요. 뭐 철강주, 강관, 피팅 밸브 관련주, 그 안에서 동방선기. 지금 자리는 어떤 시세인가요? 지금 한 5% 못 미치는 수준인데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아까 점심 때 이 종목도 이제 관련주라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한번 급등을 했다가 네. 차익 실현 나오고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실 동방선기는 제가 우리 이 머니바스터에서도 한번 소개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뭐 한 10% 이상 수익 구간에 나왔던 상황인데요. 아직도 저는 동방선기를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뭐 저희 개인 방송에서 또는 공개 방송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작년 한 여름쯤부터 그때 가격이 뭐 2,000원대에 머물렀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출연해 왔었어요. 조선 쪽을 보려면은 이걸 봐라. 그 당시에는 뭐가 재료였었냐면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걸로 드렸었거든요. 작년 6월이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약간 이제 재료가 좀 약해지면서 최근에 무언가 재료가 없어질 뻔했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 어떤 군함에 대한 협조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또 중국의 조선 해운사들을 집중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기로 하게 되면서 또 반사이익이 생겼고요. 거기다가 오늘 결정적으로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는 게 어제부터였었죠. 크게 이슈가 되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일단 동방선기는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이제 배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보시면은 뭐 조선업종에 대한 얘기를 방금 했지만은 작년에 우리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 또 크게 들어왔었고 올해도 그 시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조선주들이 계속 신고가에서 죽지 않고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서 우리가 많이 유명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한화그룹주들 보면은 뭐 한화오션부터 해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업종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고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직은 더 갈만한 힘이 좀 남아 있구나 판단이 돼서 조선업 쪽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동방선기는 사실 이 업종에서 주도주는 아니에요.
주도주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오션이나 또는 뭐 HD 쪽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될 것이고 동방성기의 경우는 보통 이제 후발주로 많이 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좀 시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볍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시가총액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막 조단위의 기업인 거에 반해서 네. 그 종목은 시총이 이제 1,000억 원 미만에 있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업이고요. 제가 오늘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 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알래스카의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의 의회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거기에서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생겼고 거기다가 또 트럼프의 기본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시추를 많이 하는 게 또 정책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역시도 또 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수혜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방성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회사가 주로 이제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인 코스코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미포 그리고 이제 대한송유관공사 이런 기업들을 주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뒤늦게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오랜만에 소문이 나서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평소 거래량이 뭐 한 10만 주도 안 나오는 진짜 진정한 소외주 중에 하나였었는데 오늘 평소 대비 거래량이 거의 600% 정도 많이 나와서 네. 오늘이 현재 거래량이 뭐 68만 주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저는 거래량이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이게 거래량이 많다 이게 들리려면은 100만 주 이상은 터져야 진짜 이게 소문이 난 거고 그때가 이제 본 시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 왔지만 아직 이거는 정말 극히 일부에 조금 작은 매물만 한번 들어왔을 뿐 아직은 진짜 큰 시세는 나오지 않은 어떤 시세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이것도 숨겨진 재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원전 기업 중에 하나인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최근에 실적 나오고 주가가 좀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또 거기에 지분 투자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는 나중에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주가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현재 지금 3,000원대가 굉장히 3,500원이죠. 이 구간이 굉장히 넘기 힘든 그런 매물 구간입니다. 차트를 좀 길게 느려가지고 보면은 23년도에도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었고 또 최근에 올해 1월 달이었죠. 그때 3,500원 잠깐 갔다 왔고 그리고 이번에 3월 들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한 상태인데 3,500원 넘기가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좋은 호재가 나와서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현재 이제 시작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 그냥 들어가서도 괜찮아요. 만약에 오늘 주가가 막 3,700원, 주가 막 10% 넘게 올라가 있으면은 네. 약간 떨어지면 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라리 잘 됐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매수하실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혹시라도 뭐 저의 과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매수가는 그대로 현재가 잡으시면 되겠고 목표가의 경우는 지난번에 2022년도에 한번 만들었던 4,175원 그거보다 좀 높여서 4,18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봤는데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1차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3,150원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좀 올라서 또 꼬리가 달려 있어서 부담스러우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이런 종목은 안 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 더 있나요? 같이 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똑같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 1승이라는 종목입니다. 1승이요. 1승도 조선 기자재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같이 올랐었는데 거래되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 종목도 이제 LNG 프로젝트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좀 많이 달리지 않아서 예. 사실 모양새로만 보면 이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실적에 대한 부분 사실 1승도 실적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방금 드렸던 동방성기도 실적이 좋거든요. 다들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이라서
현 주가 대비 저는 동방선기도 괜찮고 특히 오늘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저는 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꼬리가 많이 되게 부담스럽다 하신다면은 1승도 어차피 같이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종목 나갔습니다. 동방선기 플러스 1승까지. 지금 LNG 관련해서 시장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 보니 이 두 종목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들어와서 포착이 된 섹터들 이야기해 볼 텐데요. 어떤 네. 섹터 보셨어요? 사실 아침에 재건이 좀 좋았거든요. 오늘 어제 급락이 기회였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어제 그 협상이 결렬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둘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의 만남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우려를 했었었는데 이상하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알고 끌어올렸을까? 오늘까지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건 쪽에서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세 개를 말씀드렸었는데 대동기어가 대표 종목이지만 네. 좀 많이 올라서 요거는 변동성이 좀 심하게 클 수 있다. 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한 건 뭐냐면 대동기어가 확실히 대장주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줬고 현재 지금 신고가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꼬리가 좀 달리고 차익 실현도 나왔지만 여전히 저는 대동기어가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건 쪽에서 이것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때 드렸던 게 현대 에버다임이랑 전진건설로봇 두 개였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좀 빠졌다가 이제 화요일 날 어제부터 해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나쁘지 않은 가격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 에버다임이 지금 추세가 좀 깨지긴 했지만 지금 10,000원대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10,000원대 매물이 상당히 많은데 10,000원만 돌파해 준다면 다시 한번 저는 전고점 12,000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현대 에버다임은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재건주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진건설로봇 이 종목이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이 종목 어제 참고로 14% 장중 급락했다가 네네. 오늘은 16% 급등을 보여주기도 그쵸.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광물 협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광물 협정이 통과될 거라서 주가가 올라갔던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기를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기 지원은 없거든요. 사실상 무기는 거의 다 미국산 무기예요. 그렇다 보니 미국이 없으면 전쟁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기 지원 못 받으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이 전쟁을 승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 이제 종전 그리고 재건으로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로든 전쟁이 끝날 거라고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주가가 올라갔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현재 협상안을 받지 않고서는 네.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건주는 저는 어제 오늘 주가가 올랐고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대동기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동기어가 제일 좋기는 해요.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대동기어를 잘 보시는 게 좋겠고 네. 약간 후발주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면 전진건설로봇이나 현대에버다임 현대에버다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시세가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재건주 포착 섹터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섹터는 어디예요? 두 번째는 양자 컴퓨터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양자요. 네. 최근에 진짜 소외가 많이 됐다가 사실 3월 들어오면 갈 줄 알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가 개막을 했는데 근데 ICTK가 상한가 같네요. 네, 이미 가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이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다 묻혀버렸어요. 이쪽 네. 재료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이지만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은 뒤늦게 뉴스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 CES에서도 느꼈지만 이 CES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뭐냐면 중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전진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국 하면은 가성비였지만 이제는 기술력까지 또 충족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1월 달에 정말 놀랐던 건 중국에 대한 쇼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MWC도 개막을 하자마자 중국 기업들, 뭐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뭐 자율주행도 선보이고 막 여러 가지 선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출격을 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통신 3사 중심으로 해서 출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선보이고 했었는데
아쉽게 트럼프 때문에 좀 묻힌 게 저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번에 MWC에서도 별도의 섹션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3월달 중순에 있을 3월 후반부에 있을 엔비디아의 GTC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퀀텀에 대한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주가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 좀 보면은 네. 오늘 상한가로 들어간 ICTK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오늘 양자 보안 칩을 양산하기로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같이 볼만한 종목이 엑스게이트. 엑스게이트. 네, 이 종목도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뭐 KCS 같은 기업들도 있고 예.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었어요. 우리넷도 지난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이 미국에서 관련주들이 빠져버리니까 네. 우리나라도 같이 좀 하락을 했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 양자는 사실 덜 오른 만큼 덜 빠졌기 때문에 한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하신 김에 우리넷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넷 오늘 네. 한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네. 7,100원 돌파도 됐었고요. 네, 분위기는 살아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양자 쪽에서 지금 실적이 제일 좋은 기업을 보신다면 우리넷을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재무제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2024년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이 있었습니다. 단기 순이익 역시도 2배가 아니라 이 경우는 거의 3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실적이 가장 좋은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바로 우리넷이 되겠고 네. 또 우리넷의 그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은 방산 매출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로도 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까 파이버 프로 말씀드리면서 양자와 방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이 종목이 그 후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사업을 또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넷도 이번에 MWC에서 지금 양자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건데 그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오늘 벌써 선취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네. 지난번 사셨던 분들은 좀 빠져 있어서 좀 손실을 보고 있으실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들은 지금이 더 저가 매수 기회가 네.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일단 뉴욕에서 좀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간밤에 보니까 뭐 아이온큐가 정규장에서 3%, 퀀텀 컴퓨팅도 한 3%의 하락을 보여줬더라고요. 일단은 이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우리넷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착 섹터 가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LNG 가스관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넥스틸 같은 기업이 엄청 많이 갔더라고요. 어제 상한가 갔었고 장중에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한가 목전까지 갔었어요. 네, 갔다가 이제 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고 있어서 이제 뉴스에 판다겠죠, 이거는 소문에서도 뉴스에 판다 그런 전략이 이제 먹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 LNG 가스관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동방성기와 일승의 실적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넥스틸이 주가가 잘 가고 있지만 이 종목의 경우는 재무 상태를 한번 봐드리면은 20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실적은 감소세예요. 한 절반 정도는 줄었네요. 네, 절반 반보다 이상. 더 줄었죠. 네. 그리고 2022년도에 전성기였고 그 뒤로 지금 2년 연속 감소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정말 잘 나오지 않으면은 이 하락 추세는 되돌릴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마로 이렇게 올라온 거 이거는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넥스틸이랑 이제 같이 가고 있는 휴스틸도 잘 가잖아요.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휴스틸도 지금 차트는 굉장히 강하지만 재무 상태를 보여드리면 22년도에 엄청난 실적을 냈지만 영업이 2,800억, 23년도 들어서는 반토막 1,200억, 24년도의 경우는 180억이에요. 재무 상태 완전히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LNG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실적 감소세를 생각했을 때 지금 주가 상승은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영업이 거의 3천억 가까이 했을 때 그때 주가가 8,000원입니다. 지금은 그거에 비해 실적이 반의 반토막보다 더 났는데도 6,000원대에 있다는 거는 약간의 어떤 맞지 않다는 거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고평가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휴스틸이나 넥스틸 같은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 대장주로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저는 실적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더 안전하게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 가스관 하면 사실은 화성밸브로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상한가에 갔는데 정말 오랜만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랠리가 있었긴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고 이 종목이 어찌 보면 원조 이 가스관의 이제 진짜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상한가 가게 됐는데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재무 상태가 평소 큰 기복이 있는 기업은 아니고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회사의 어떤 과거 패턴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한번 저는 추가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내일장 아침에 크게 갭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종목들도 한번 내일 단타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서 저도 일단 화성밸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장 특징주, 특징 섹터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내일장 전략을 챙겨볼 텐데 네. 오늘 밤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뉴욕 안에서의 기술주들의 흐름이 중요할 텐데 전망 짚어볼까요?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관세 이슈나 이런 것들이 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여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관세를 막고 있는 중국 쪽에서 이번에 관세를 뭐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관세에 대해서 이제 10일이라는 시간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부과한 게 아니라 협상의 여지를 좀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시도 강하게 강경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이 무역 전쟁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완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주변 국가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도 어쨌든 상황을 좀 누그러뜨려 놨잖아요. 관세를 강행한 것이 아니라 줄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세 우려가 사라진 오늘은 분명 미국장 분위기 오늘은 반등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있어서는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용 지표들이 나오게 될 텐데 미국에서 지난주에 물가 지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물가 지수가 다 아쉽게 나왔거든요. 여전히 높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물가가 아직은 높은 상황이고 또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아직 경기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혹은 나빠지고 있는 추세를 돌리는 지표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네.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목금에 거의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금의 어떤 지표의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머물지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관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었고 또 한국 증시가 많이 오른 주식이 아니라는 거 때문에 저는 관세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을 한번 정리한 것들이 지금 다시 기사화가 되고 있어서 확인해봤는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뭐냐면 한국이 관세가 좀 높다. 그렇게만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은 걸리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보시면은 다 관세와 좀 무관하거나 예. 피해갈 수 있는 것들만 제가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저의 추천주는 큰 어떤 영향은 없을 거니까 좀 편안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들 잘 보도록 하겠고 그럼 내일장 안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로 봤을 때 플러스 네. 최근에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잖아요. 오히려 네네네. 음봉이 떠 있는 종목들로 살펴볼까요? 저는 그런 전략들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트렌드도 분명히 있지만 요즘 변동성이 많이 좀 큰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네. 지난주에 우리 일주일 동안의 수급을 살펴보면은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오늘 특징이 뭐냐면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중소형 변동성이 큰 장이었다면 네. 이제는 좀 실적이 좋은 정상적인 우량주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좀 더 안심하고 적정한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테니 오늘 장이 끝났잖아요. 내일장 준비하실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전략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10분 남짓 남았네요. 40분부터 시작하시는 거 맞죠? 네, 무료 공개 방송 넘어오셔서 종목들 더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고 가세요. 저희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 딜사이트 검색하시고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월 5일 수요일 시장 장 마쳤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양시장 V자 반등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사실 어제 트럼프의 관세 공격 그리고 이 광물 협정이 무산이 되기도 했고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또 3월의 첫 거래일을 보내고 왔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이 광물 협정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각기 다른 호재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양시장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이번 집권 이후 첫 의회 연설에서 대외 관계에서 미국이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국가 중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다라는 말까지 내비치면서 사실 불안한 정세가 지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관세 그리고 방위비에 비상이 걸렸다라고들 보시는데 그러한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대응을 하려는 모습들도 보이면서 어쨌거나 오늘 양시장은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를 해줬네요. 코스피는 2,558.13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전거래 대비 1.16%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746.95포인트. 사실 2월 달에 770포인트를 잘 유지하던 코스닥 지수였지만 그래도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점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1.23% 상승 마감을 줬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외국인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죠. 기관은 519억 원 정도 매수 전환을 했지만 외국인에서는 아직까지 들어오려는 모멘텀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도 900억 원 정도 담아내줬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비춰졌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좀 성장으로 견인해줬고요. 제약바이오 안쪽으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반면에 개인은 616억 원 정도 덜어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의 종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희비가 엇갈리는 그림이 보이네요. 반도체 대장주 함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 마감으로 갈수록 서로 다른 그림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54,000원으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6만전자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6만전자가 이렇게 어려웠던 숫자였는지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반면에 엔비디아가 오늘 간밤에 소폭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SK하이닉스는 3.76% 정도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다른 반도체 지수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 기술주들이 좀 오르면서 이러한 흐름이 좀 연이어서 이어져 왔는데요. 19만 닉스 다시 한번 또 보여줬죠. 다만 삼성전자에게로는 아직 그러한 기대감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 상승을 하면서 114만 3천 원에 장 마쳤습니다. 올해도 실적 개선세가 좀 강하게 보여진다라는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상대로라면 올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로 연매출 5조 원을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올해 연매출 5조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달에 또 5공장 가동이 목표라고 하죠.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해 가면서 2.05%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현재 인터 배터리 코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터 배터리를 지금 참가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은 0.6% 강보합권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번에 인터 배터리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임원이 하반기에는 이러한 2차 전지에 대한 개선세가 확실히 보여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분기 그리고 상반기가 저점을 찍을 것이고 오를 구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6년에는 확실히 캐즘이 잡힐 것이다 이러한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좀 힘들었던 2차 전지 0.6% 소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좀 긍정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인도에서 또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또 격전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또 호재들이 좀 들어오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오늘은 좀 기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셀트리온도 상승 마감해줬죠.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다 빨간불을 켜낸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ADC 항암 신약이 FDA 임상 시험 계획서를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폭이지만 0.65%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해줬고요. 기아 2% 그리고 네이버에서 1%가량 또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3거래일 동안 하락하기만 했었던 네이버였는데 오늘 그래도 소폭으로 반등 보여줬고요. 사실 이
하락폭이 좀 컸어서 좀 아쉬운 상승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점, 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그래도 부정보다는 긍정에 가깝습니다. 어제 굉장히 또 큰 시세를 분출했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은 밀어내고 11호 안착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요. 어제 너무나 크게 상승을 했었어라서 59만 5천 원 오늘 좀 하락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15%나 상승을 했던 것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기분이 듭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3위 종목단의 종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이 3.5% 상승 마감해줬죠. 자회사가 개발 중인 이중항체 망막 혈관 질환 치료제가 출원했다라는 이야기 도래하면서 3.5% 추가적으로 상승 마감해줬고요. 알테오젠의 최고가가 작년 말에 4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40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서 41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AB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을 했네요. 지금 이 리보세라닙이 3월 중에 승인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이목이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89,300원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장을 마쳤지만 HLB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빠졌었던 2차 전지 오늘 또 상승 전환해줬고요. 에코프로 BM은 0.7%, 에코프로는 1.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가 오늘 또 좀 굉장히 괜찮은 흐름을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이 로봇주가 그간 한 일주일 정도 약간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역시나 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은 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눌림목이었을 뿐 다시 한번 성장을 해주는 것인지 좀 기대가 되고요. 35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던 클래시스만 파란불을 켜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또 상승 마감해줬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3천당 제약이 또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해줬는데 5거래일 만에 또 급등을 해줬습니다. 6.22%나 크게 상승을 하면서 6위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요즘 제약바이오에 대한 각자 다른 호재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1.49% 상승해줬고요. 뷰티 기기 쪽 그리고 파마리스치 역시나 이 뷰티 그리고 리쥬란의 회사죠. 제약바이오 기업인 파마리서치도 10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 뜨거웠던 섹터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체결이 다시 한번 재추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악관 회담에서 설전을 벌인 후에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단 하루 만에 다시 올라주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고요. 젤렌스키가 편지를 보내서 이 승인할 준비가 됐다, 재추진할 준비가 됐다라고 밝히면서 이건 트럼프 쪽에서 밝힌 건데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올라줬습니다. 사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대로 종전하고 싶지 않은 게 굉장히 크겠죠. 러시아 이대로 종전을 한다면 러시아 쪽의 승인 셈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 푸틴이 지금 사실 갖고 싶은 걸 좀 가진 상태고요.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토를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종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치 않는 그림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러한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오늘 크게 상승을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이 가장 크게 또 상승해줬네요. 13.54% 상승 마감해줬고요. 뒤를 이어서 대동기업, 진성트위스, 그리고 우린 PTS,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크게 상승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피팅 밸브 관련주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죠. 이 트럼프가 정말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음 날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는 그림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여러 국가가 알래스카의 대규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피팅 밸브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가는 등 크게 또 상승해 줬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백악관 연설에서 말했던 내용이고요. 한국과 일본을 언급을 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수조 달러를 투자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밝혔죠. 이번 주 후반에 이 미국에서 핵심 광물과 히토류 생산을 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관련주들 크게 상승해 줬고요. 더불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또 지난달에 방미를 해서 관련된 이 협력 방식을 또 제안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들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크게 상승해 줬습니다. 이 안에서 화성밸브가 또 상한가를 오늘 터치해 줬고요. 한성 엔지니어링, DK락도 19% 그리고 15%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로봇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 안에서는 클로봇이 또 굉장히 또 선두를 지휘를 했는데 로봇주가 그간 좀 눌려 있었던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로봇주는 지금 대기업과의 협력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클로봇이 오늘 또 그러한 주인공이 됐었죠. 클로봇이 현대차에 이어서 삼성그룹과도 협력한다라는 소식 덕분에 오늘 17.92%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제조물류 로봇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달해줬고요. 지난해부터 협력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해왔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오늘은 좀 크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전장 중에 주가가 또 불기등을 보여줬었죠. 삼성전자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식의 20%를 취득을 하면서 총 지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주주인데 삼성전자가 또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시장을 또 강력하게 점찍은 것을 많이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대감 오늘 이어져 오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콜라봇 17.92%, 뒤를 이어서 원익홀딩스, 우린 PTS,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부진하게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1.45% 그간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는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으로 올리고 있죠. 그리고 휴림로봇까지 2.12%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기분 좋게 그래도 양시장 상승 마감해줬고요. 이제 내일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유경훈 마스터 무료 공개 방송 시작이 됐습니다. 수익 노리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다 무방으로 건너오시면 되겠는데요. QR 나가고 있죠. QR 카메라로 켜서 찍고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